깊이가 다른 경제 콘텐츠 3프로TV 오늘 아침 라이브 이주호 정용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11월 18일 화요일입니다. 네. 이렇게 맨날 하다 보면 무슨 요일인지 까먹을 때가 있죠. 내가 괜히 그 옛날에 한 번씩 이렇게 박자 이렇게 못 잡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아예 일부러 말을 띄운 겁니다. 아, 일부러? 구독자분들의 집중을 위해서. 아, 그래요, 우리 그래요. 방송에 집중해 주십사. 네. 저도 저런 핑계 많이 됐습니다. 자, 우리 이주호 기자. 네. 하여튼 늘 화이팅이에요. 예, 우리 정프로님도 네. 화이팅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중국과 일본이 피 터지게 한번 싸울 것 같은데. 어후. 네, 우리는 팝콘 각이죠, 뭐. 네, 둘이 싸우는 거 보면 과연 어떤 결론이 날지 네. 모르겠습니다만, 여튼 중국과 일본 하여튼 분위기가 꽤 심상치 않습니다. 네, 그래서 그 내용은 저희가 권 팀장님이 전해주실 거고요. 또 빈센트 이 김두원 부장이 인덱스 시간에 준비를 하고 있는데 AI 버블인가 아닌가도 알려주실 겁니다. 또 박병창 이사님은 이제 시황 또 같이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다양한 내용들 준비하고 있으니까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네. 머리 마음에 안 드세요? 아니, 그게 아니라 자꾸 저 가발 같다고 그래갖고 보여드린 겁니다. 네. 이 가발이 이게 어떻게 이렇게 요즘 가발 좀 진짜처럼 잘 나와요. 아, 그래요? 네. 자, 그러면 우리 권순우 팀장님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3프로TV 권순우 씨의 팀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우, 오늘 아침에 오는데 엄청 춥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근데 눈이 왜? 알러지가 좀 있습니다. 왼쪽 눈. 예, 살짝 좀 네. 부었습니다. 아, 그래요. 뭐 고생 많이 하셔서. 그 좀 예민한 체질입니다. 근무 알러지 이런 건 아니죠? 이래서 생기는 노동 알러지 뭐 이런 거 아니죠? 예, 그러게요. 요새 너무 힘들게 일했나? 무슨 알러지인지 모르지만 여튼 미 시장은 우리는 네, 어제 좀 추웠습니다. 미국은 추웠어요? 예.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온기를 내고 있으면 네. 좀 자기들도 좀 온기를 좀 같이 내주면 좋았을 건데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다 하락했습니다. 다우존스 1.18% 하락했고요. 나스닥은 0.87%, S&P 500은 0.91% 하락했습니다. 그 전반적으로 좀 반도체주들이 좀 안 좋았어요. 그 이전에 그 피터 틸이 운영하는 헤지 펀드에서도 그 엔비디아 주식을 전량 매도했다. 네. 그리고 소프트뱅크에 이어서 피터 틸도 좀 엔비디아 주식을 매도를 하면서 엔비디아 주가가 거의 한 180달러대로 좀 내려와 있는데 네. 정프로님 어떠십니까? 180달러대면은 사볼만 하지 않습니까? 180? 예. 좀 괜찮네요. 180이에요. 예. 근데 저는 엔비디아는 고점 찍고 이제 하향으로 전 보고 있기 때문에 골로 갔다. 왜냐면 이제 AMD 하여튼 또 다른 많은 제 칩 회사들이 네. 이제 엔비디아는 엔비디아의 독점 시대는 저는 이제 거의 막을 내리고 있다 그렇게 봅니다. 네, 와. 그래서 설령 뭐 독점이 좀 더 지속되더라도 이미 거기에 대한 기대가 과거와 달라졌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와. 굉장히 무서운 말인데 이거 시총이 1위기 때문에 엔비디아 꺾인다는 건 지수 꺾인다는 얘기랑 똑같은 거라서. 아니야. 아닙니다. 엔비디아는 꺾여도 또 다른 친구들이 무섭게 또 치고 올라갈 겁니다. 네, 걱정하지 마십시오. 네. 구글은 3% 넘게 올랐습니다. 구글은 아무래도 관심 없고요. 버크셔 해서웨이가 좀 매수를 했다라는 좀 소식이 좀 전해졌는데 안 돼. 네, 그건 안 되고요. 또 뭐 있어요? 그럼 누가 되는 거죠? AMD도 좀 주가가 좀 많이 2.5% 빠졌습니다. AMD 빠졌어요? 네, 팔란티어도 한 1.59%. 아, 그래요? 정신이 없습니다, 제가. 그리고 지금. 애플 팀쿡 빠진다 그래가지고 주가 네. 한 1.8% 좀 빠졌습니다. 팀쿡 빠진대요. 뭐 그런 얘기가 좀 있습니다. 하긴 팀쿡도 오래 했지 오래 뭐. 했죠. 네, 오래 했죠. 그러니까 자. AI 시대에는 좀 잘 안 맞는다. 뭐 이런 얘기인데 맞아. 일단 김동 부장님 나오시면 저도 좀 얘기 좀 들어보고 싶은데 저는 구글하고 엔비디아의 희비가 엇갈리는 부분들이 얼마 전에 또 어제 뉴스였던 것 같은데 아마존이 또 채권 발행했거든요. 맞습니다. 회사채 발행 뭐 120억 달러인가요? 150억 달러인가요? 예, 한 뉴스가 좀 나오고 20조 원 정도 규모, 네. 120억 달러에 한 20조 원 규모의 채권을 발행했다는 건데 이러면서 좀 그 AI 기업들의 이 버블론이 맞을지는 모르겠는데 채권 네. 발행한 기업들, 그러니까 박병창 회사님은 채권 발행한 기업들 중심으로 좀 주가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 좀 주시고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게 AI 쪽에서도 이제 옥석 가리기인지 아니면 지금 어떤 시장이 혼란스러우니까 옥석 가리기가 핑계가 되고 있는 건지 그리고 이제 20일에 엔비디아 주가 실적 발표 나오는 것도 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뉴스는
일본 관련한 뉴스인데요. 이게 뭐 일단 내용상으로는 팝콘 각이 맞긴 합니다. 일단 팝콘 각의 내용부터 좀 설명을 드리면 네. 그 마오닝 그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브리핑을 하고 있는데 이 질문도 이거 기자들도 이거 질문을 짜고 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관영 네. 매체가 뭐라고 물어봤냐면 그 일본 정부가 독도 주권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선전하는 영토 주권 전시관 공간을 확장한 것에 강한 항의를 표했는데, 네. 그러니까 한국 외교부가 했다는 얘기입니다. 음. 네. 그러니까 한국 외교부가 한국? 한국 외교부가 네. 그러니까 기자 질문입니다. 예. 한국 외교부가 일본 정부가 독도 주권을 부당하게 주장하는 영토 주권 전시관 공간을 확장한 것에 대해 강하게 항의를 했는데 네. 네. 중국은 이에 대해 어떻게 논평을 하는가? 아니 한국과 일본 사이 문제를 왜 중국한테 물어보며 물론 이제 그 물어보는 이유는 그러면 뭐 대만이든 아니면 그 생각구 열도든 좀 뭐 이런데 이제 다오이다오 뭐 이거 이제 얘기하려고 물어본 거겠죠, 맞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의 관영 매체가 물어본 건데 네. 뭔가 질문이 일본 그러니까 중국 정부가 답하고 싶은 질문 같지 않습니까? 굳이? 그러니까 중국이 애써 스스로 말할 필요는 좀 없지만 네. 누가 물어봐서 대답해 줄 때는 요 얘기 하고 싶은 메시지.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래 관영 매체가 그걸 물어본 거죠. 그랬더니 이제 마오닝 대변인은 안 그래도 내가 그 문제 내가 주목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그걸 알고 딱 물어봤지? 네. 라고 얘기하면서 최근 일본의 많은 악성 언행은 주변 국가의 경계와 불만 항의를 유발하고 있다. 네. 나하고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건 아닌데 일본이 자꾸 헛소리를 해대가지고 주변 국가의 경계와 불만 항의를 유발하고 있다. 네. 라고 얘기하면서 마오 대변인은 우리는 일본이 침략 역사를 심각하게 반성하고 평화의 길을 걷기를 고수하며 실제 행동으로 아시아 이웃 국가와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기를 촉구한다. 라고 좀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중국 같은 경우는 이 독도 문제에 대해서 잘 얘기를 안 했어요. 네. 왜 그러냐면 자기들도 일본하고 그 센카쿠 열도, 그 다오이다오에 대한 그 분쟁이 좀 있잖아요. 네. 그리고 사실 중국이 남한테 이런 말할 입장은 아닙니다. 우리나라 서해에다가 이상한 그렇죠. 거 만들어 놓고 구조물. 막 그러고 있는 상황이어서 예. 굳이 그런 얘기를 할 필요가 있는 상황은 아닌데 지금 그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가 그 대만 개입 관련한 얘기를 하면서 이게 분위기가 안 좋아진 상황이 되다 보니까 갑자기 한국을 끌어들여서 나는 너 일본 나쁜 놈 왜 한국에다가 이런 쓸데없는 악성 언행을 하니? 네. 라고 좀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 그 한일령이라는 건 우리나라에 한한령 내렸던 것처럼 네. 아, 일본 네, 문화도 일본하고 좀 경제하는 그런 메시지가 있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 그 정부가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공식적인 건 아니기 때문에 비공식적으로 얘기가 나오는 건데 네. 이게 지금 얘기가 나올까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에 따르면 네. 그 중국 정부가 일본 여행 자제령을 내린 지난 14일 이후 16일까지 그러니까 14, 15, 16 3일 동안 약 49만 1,000건의 일본행 항공권이 취소가 됐다. 네. 그리고 이거는 전체 항공사 예약의 일본 예약의 32%다. 3분의 1 거의 3일 만에 전체 예약 건수의 3분의 1이 취소가 됐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구체적인 명령이 뭐였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으나 네. 에어차이나 중국 남방항공, 중국 동방항공이 일본을 출발지 도착지로 하는 항공권에 대한 위약금 없이 항공권 취소 변경을 허용했다. 네.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본을 출발지 도착지로 하는 항공권은 취소 변경을 하더라도 위약금을 안 주더라. 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아까 이제 우리가 옆에서 그냥 뭐 팝콘이나 먹고 있을 수는 없는 게 일본이 타이밍이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중국한테 좀 시비를 걸려면 좀 미국에서 한참 시비 걸 때 좀 같이 걸든가. 지금 미국하고 중국하고 지금 에이펙 정상회의 때 그 정상회담을 했잖아요. 네. 그리고 조금 이제 풀어갈라 그러는 과정이었는데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에이펙 정상회담에서 한일 회담도 하고 한중 회담도 하고 한미 회담도 해가지고 전반적으로 지금 평화적인 분위기거든요. 네. 근데 갑자기 그 일본이 그 중국의 대만 문제를 개입하다 보니까 이게 다른 국가들의 그 지원 사격을 받기가 좀 어려워요. 근데 거기다가 지금 그 다카이치 나나이 총리가 굉장히 강한 완화 정책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금리가 엄청 튀고 있습니다. 일본 금리가. 네. 네, 일본이 안 그래도 재정이 좀 쉽지 않은데 여기에 더 돈을 풀어버리면 재정이 좀 더 악화되는 거 아니냐라 그래가지고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1.73%까지 치솟았는데 네. 이게 2008년 6월 이후에 최고치입니다. 금융위기 때 이후에. 네. 그래가지고 일본의 환율이 지금 박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같이 보시면 일본 환율이 지금 이거 최근 6개월치인데 155엔 6.59%로 지금 엔화 가치가 엄청나게 폭락해 있는 상황이고 지금 한번 같이 화면 좀 올려주시면 좋을 좋을 것 같아요. 네. 이거에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환율이 한국 원화. 원화입니다. 아니 일본 엔화 떨어지면 네. 우리 원화는 그렇게 같이 가야 되고, 이거 화면 안 나오나요? 뭐 기술적 문제 있을 수 있겠죠. 예. 하여튼 엔화가 엄청나게 떨어졌는데 우리도 같이 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환율이 그 중국이랑 일본 환율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그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개별 국가를 이렇게 하나하나 찍어서 하기보다는 좀 지역으로 묶어서 하거나 바스켓으로 하거나 이렇게 네. 하거든요. 그래서 이른바 이제 프록시 통화라고 좀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가 사실 기축 통화는 아니잖아요. 네. 그래갖고 하루 한국 달러 원화를 직접적으로 거래를 하기보다는 엔화나 달러랑 같이 거래를 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본이 3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그 전분기보다 0.4%가 감소했습니다. 마이너스 환율이죠.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3분기가 되게 강했었다라는 얘기를 좀 드렸었고 코스피가 왜 4천이 올랐는지를 보면서 야, 경기도 안 좋은데 뭐 4천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좀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체감 경기하고 좀 다를 수 있으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서프라이즈가 나왔잖아요. 네. 0.9가 나왔죠. 0.9 나왔죠. 예. 네. 근데 지금 일본은 마이너스 0.4가 나온 겁니다. 1점이 나왔었나요? 1점이? 제가 찾아볼게요. 예, 예. 네. 그러니까 그 상황적으로는 미국한테 관세 두드려 맞는 거는 비슷했을 건데 우리나라는 그래도 서프라이즈가 나왔고 선방했는데 네, 일본은 오히려 마이너스 0.4가 나오는 바람에 지금 전반적으로 좀 안 좋았던 거죠. 그 상황에서 환율도 안 좋은 데다가 재정 풀겠다 그래서 금리 튀고 환율 박살나고 근데 그걸 프록시로 우리나라도 좀 같은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좀 팝콘만 먹기에는 조금 아쉬운 상황입니다. 그러네요. 네. 3분기 1.2 나왔었죠. 네. 3분기 1점이 나왔습니까? 우리나라 GDP. 아, 네. 알겠습니다. 자, 이거 빨리빨리 해야 되겠다. 네. 그리고 저 지금 아마 핑크퐁 IPO 예. 우리가 아마 관심들 많으신 것 같은데 IPO는 또 160이라는 앱이 있습니다. 네, 그걸로 하면 IPO를 딱 데칼코마니처럼 상하를 딱 바꾸면 160 숫자처럼 이렇게 쓰게 되더라고요. 그 IPO. 숫자군요. 네, 그래서 네. IPO 다운 받으셔서 160 다운 받으셔서 IPO하는 기업들만 쏙쏙 골라 투자하시는 것도 한번 고려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뉴스 바로 뉴스. 갈까요? 네. 그거 되게 좋더라고요. 그거 하면은 이제 IPO 들어갈 만하냐 안 들어갈 만하냐 그거에 대한 지수도 해주더라고요. 그래요? 하여튼 IPO 전문 앱이 있습니다. 네. 네, 전에 한번 광고한 적이 있고요. 네. 그 한국경제인연합회가 설문조사를 했는데 매출액 10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지금 그 우리나라의 10대 수출 품목이 2030년이 되면 방금 트름한 거예요? 지금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거 시비 걸 때가 아닌데. 네, 네. 6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고고싱. 네, 네. 모든 품목이 중국에게 역전될 것이다. 모든 품목이요? 네, 이게 25년, 30년이거든요. 25년에 한국이 100입니다. 네. 중국 철강이 112, 108.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99.3. 요거는 지금 한국이 앞선 거예요. 네, 반도체. 네. 한국이 100이다. 99. 네. 요건 한국이 앞선 겁니다. 네. 96.7 이것도 한국이 앞선 거. 그 차이가 별로 없네 근데.
한국 기준으로요? 그러니까 99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도 현재 예. 반도체는 반도체는 99.3. 와. 이게 왜 99.3이냐면은 우리나라는 메모리 반도체가 강한 나라입니다. 네. 근데 반도체 소재 장비, 파운드리 뭐 이런 쪽이 그렇게 강한 나라는 아니기 때문에 네. 전체로 했을 때 이게 99.3이 나온 겁니다. 그리고 선박 같은 경우는 96.7 마스카 같은 게 있는데도 2030년이 되면은 106.7로 역전을 당할 거다. 네. 바이오헬스 분야는 89.2인데 100.4로 역전이 될 거다. 그래가지고 물론 이게 설문조사긴 합니다. 그래갖고 얼마나 우리나라가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이 중국에 대해서 위협적으로 느끼고 있는지가 나타나고 있고요. 네. 지금 그런 경쟁 국가가 어디냐라고 했을 때 현재도 중국이라고 생각하고 미래에도 중국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거는 좀 더 강해질 거다라고 네. 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지금 급변하고 있는 국제 질서 변화가 우리한테 정말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에 있는 환경이 그대로 유지가 되면은 사실 중국이 그 캐치업했던 그 방식이 그렇게 정상적인 방식은 아니잖아요. 네. 자기들만 보조금 주고 다른 나라 차별하고 이런 식으로 캐치업했던 이 흐름을 그대로 유지를 했다면 우리는 훨씬 더 빠르게 추격을 당했을 겁니다. 네. 근데 국제 질서 변화가 생기면서 시장이 좀 분할이 되고 그 안에서 우리가 또 다시 기회를 찾아야 되는 상황은 어쩌면 지금 이 기업인들이 느끼는 그 위협들을 다른 게임판으로 옮기는 걸 수도 있습니다. 네. 물론 게임판을 옮기게 되면 우리도 힘든데 네. 그러니까 점점 질어가는 타이밍을 틀은 거기 때문에 네. 오히려 좀 어떻게 기회로 삼아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할 여지라도 생긴 게 굉장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들었던 얘기가 그 친환경 선박 관련한 얘기를 좀 들었는데 네. 친환경 선박이 되면은 뭐가 좋으냐 그랬더니 지금 있는 선박의 어떤 기자재 표준은 유럽에 있는 선급들이 가지고 있어서 네. 선주들이 주문을 넣으면은 우리는 의무적으로 어쩔 수 없이 유럽에 있는 기자재를 비싸게 사와야만 한답니다. 네. 그러니까 조립은 우리가 하는데 자동차는 조립할 때 자기네가 소싱을 하기 때문에 막 단가 후려치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네. 근데 선박은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친환경 선박들이 만들어지고 우리나라 기자재 업체들이 이걸 선도할 수 있다면 우리나라 기자재의 부가가치가 올라가게 되고 네. 우리나라 조선업의 부가가치가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변화가 없었다면 거의 100년 전통, 200년 전통의 유럽 선급들을 이길 수가 없겠지만 네. 이런 변화가 있기 때문에 해볼 만하다. 이런 얘기를 얼마 전에 좀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 지표로 보면 좀 암울하지만 오히려 이런 추세를 꺾을 수 있는 변화의 상황이 된 건 맞는 것 같다라는 네.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뉴스는 좀 약간 좀 혼란스러운 뉴스가 되실 수도 있을 것 뭐죠? 같은데요. 주가하고 업황의 네. 그 괴리. 지금 주가는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주식 쪽을 전문으로 하시는 박병창 이사님이나 뭐 윤지호 센터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좀 조언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삼성전자가 일부 메모리 반도체 공급 가격을 최대 60% 인상한다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네. 네. 32기가 DDR5인데 9월에 149달러에서 11월에 239달러로 60%를 올렸다. 로이터 보도입니다. 네. 16기가 128기가도 50% 이상 인상을 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꺾인다는 조짐은 없습니다. 네. 네. 물론 이 지금 50% 60%를 올리게 되면은 내년에는 상승폭이 둔화될 수는 있겠죠. 네. 이거 한 달에 막 50% 60%까지 올리면 네. 이게 수요처들이 감당을 못하게 될 겁니다. 여기서 더 오르게 되면. 네. 그래서 둔화될 거는 맞을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그 가격이 뭐 가격 상승폭이 막 팍 떨어지거나 그럴 만한 조짐은 없는 상황인데 네. 주가는 좀 많이 흔들리고 있다라는 얘기를 좀 전해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LS 일렉트릭이 또 수주를 했습니다. 오. AI 데이터 센터의 전력 인프라 공급인데 내년부터 28년까지 1,100억 원 규모의 그 전력 인프라를 공급하기로 했다. 네. 근데 이 업체는 2022년부터 차단기를 대규모로 공급받고 있는 업체다. 그래서 기존 사업에서 잘 인정을 받아서 여기서 이제 추가 수주를 하게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은 국내 오창 공장에 그 인산절 배터리 양산 라인을 구축한다.
있다라는 얘기인데 네. 이게 왜 이런 그 발주가 있었는지를 보니까 일단은 국내에 ESS 설치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거를 국내에서 수주를 하려고 보니까 이전에 1차 입찰에서 정부 입찰입니다. 네. 삼성 SDI가 전체 물량의 80%를 가져갔거든요. 네. 근데 이게 왜 80%를 가져갔냐면은 중국 LG는 중국 난징 공장에서 생산하는 LFP 배터리를 공급하는 계획을 냈고 삼성은 국내 공장에서 생산하는 물량을 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LG가 ESS를 국내에서 생산하는 요런 투자를 네.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배터리는 뭐 진짜 여기는 고공행진이고 메모리 반도 고공행진이고 배터리는 밑으로 가고 있었던 부분들을 올리는 건데 네. LFP로의 전환이 생각보다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HD 현대건설 기계는 중국의 비중이 한 28%에서 10%로 떨어졌는데 네. 지금 신흥 시장 쪽의 이 비중이 45%까지 올라왔다. 오, 비중이 45%요. 예, 예. 네. 그러니까 뭐 북미 중국으로 포트폴리오가 치우쳐져 있다가 건설 기계 쪽에서는 신흥 시장으로 45%가 올라왔다. 네. 그러면서 아프리카 쪽에 지금 물량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데 이거는 미드락 그룹의 근강 개발 사업에서 거의 전 세계 건설 기계 중에 지금 한국 HD 현대건설 기계 그 두 개 합친 거 네. 그쪽이 지금 거의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동이라든지 동남아로 확장되고 있다. 그런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증시가 좀 흔들리는 것과 업황이 업사이클을 갖고 있는 거는 사실은 조금 사이클이 좀 다릅니다. 네. 근데 지금도 증시는 흔들리고 있는데 우리나라 산업 사이클들은 아직까지 고점에 대한 시그널은 네.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하여튼 우리 산업 진짜 참 튼튼하긴 튼튼해요. 예. 잘 키워왔고 네. 그건 뭐 그 노력 그리고 그 정도의 성과는 누구도 뭐라 할 수 없는 성과긴 한데 그 바로 전 뉴스에서 중국이 다 따라잡는다고 하니까 그것도 좀 약간 속이 좀 아프긴 합니다. 자, 우리 권 팀장님 고생 많으셨고 박병창 이사님 얼른 모시러 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수업 현장이 위스덤 칼리지에서 재현됩니다. In fact, let's give a microphone back here. Both of you stand up, but because we want to discuss this. So, can you stand up also? All right. See if you can persuade. 소름 돋는 통찰, 끝없는 기립박수, 이 놀라운 순간을 만들어가는 건 바로 위스덤 칼리지와 당신입니다. 가끔가다 한 번씩 진행되는 특강이냐고요? 아니요. 2026년도부터 각 분야 최고의 전문가 17명의 꿈같은 강의가 계속 이어집니다. 당신의 삶을 바꿀 기회, 지금 최저 등록금 기간 위스덤 칼리지 2026 학년도에 입학 등록하세요.